루틴처럼 느껴진다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게 바랍니다. 저는 너무 버라이어티한, 너무나 변수가 많이 터지는 게 오히려 불안정한 거죠. 수술이라는 거는 불발 변수가 많거든요. 그런 변수를 통일하고 루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제가 하루에 하고 있는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하루의 루틴을 그럼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의 하루의 루틴은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맞는데 그 전날부터 먼저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찍 잠들려고 노력하고 제가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평소에 그 관리가 루틴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아주 성당을 너무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늘 하느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일 수술도 무사히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환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하면서 그 전날 이제 잠이 듭니다. 그게 저의 루틴의 시작이라면 할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합니다. 오늘 환자도 무사히 바라는 대로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은 적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너무 거하게 먹으면 또 화장실 많이 들락날락거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아침은 꼭 먹되 간단히 먹고 이제 출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차 안에 있는 출퇴근 시간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좀 듣고 보고 얻고 싶은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출근해서의 또 이제 수술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예,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출근을 하거든요. 이런 사실은 모든 환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출근 시간이 한 7시 40분쯤 되거든요.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병원 불을 켜고 컴퓨터도 켜고 이렇게 이제 제가 병원 문을 열고요. 그리고 제 컴퓨터를 열고 전자차트를 확인하고 오늘 수술을 환자를 먼저 보죠. 물론 그 전날 내일 수술 환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수술 방법으로 내 계획을 세웠구나라고 알고 퇴근했고 아침에 다시 한번 보죠.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전자차트를 보고 확인하는 거는 오늘 수술할 환자의 수술 전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고, 그래서 어떤 상담을 우리가 나누었고, 그 환자와 어떤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수술 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제 머릿속으로 이미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유두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겠고, 옆은 이만큼 줄여야 되겠고, 사이즈는 얼마 정도 줄여지겠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이미 시뮬레이션 하죠. 그러면서 8시 좀 넘으면 이제 환자분이 오기 시작하세요. 환자분 대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환자분의 상담 내용 확인하고 제 머릿속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루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수술하기 직전에 하시는 루틴도 또 있으실까요? 예, 물론 있죠. 제가 환자분을 만나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환자분이 오시면 환자분과 다시 한번 그때 나눴던 수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수술 도면을 환자분의 몸에 그립니다. 도안을 하고 그 과정이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그거를 해놓고 환자분과 대화를 다시 나누면서 수술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또 제가 다 직접 받습니다. 미리 동의서는 저희가 한번 받았지만 수술 당일에 다시 한번 또 받거든요. 제가 또 직접 다 설명하면서 그런 루틴을 반드시 거치고 환자분 안심시켜드리고 환자분 수술방 올라가시면 저는 환자분의 수술 전 디자인 사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도면을 사진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죠. 환자분이 눈앞에 있고 환자분이 어깨가 삐뚤어져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숨을 쉬고 이래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디자인하는 거를 여기서 보는 것과 사진을 찍어서 모니터로 객관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바꿀 일이 없긴 하는데 혹시 거기서 다시 수정하게 보이면 제가 수술 직전에 디자인을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수술할 때 뭐 반영하기도 하죠.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제가 수술 직전에 봐야 될 모든 환자의 진료와 상담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사이에 수술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화장실 가고 제 방에 있는 십자가상과 성모상을 보면서 안전하게 환자가 바라는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이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속 기도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루틴은 저희 병원은 수술방 상황을 카메라를 달아놓고 수술하는 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방송해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보호자분에게 보여드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체크하는 걸 마지막으로 제 수술을 시작하죠. 이게 저의 수술 시작하기 전 마지막 루틴입니다. 수술 중에 또 얼마나 많은 루틴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도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어서 이루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 직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외에 더 행동적인 루틴이 더 있으실까요? 아주 신기하거나 뭐 저만 아는 루틴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수술의 진심이 외과 의사들은 아마 다 비슷한 루틴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손톱 정리를 항상 깔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글러브를 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는 수술할 때는 글러브가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은 반드시 짧게 깔끔하게 손톱이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짧게 깎는 루틴을 갖고 있고,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도 머리 긴 것도 못 찾습니다. 머리도 항상 짧게 깎으려고 노력하고 생긴 거 이렇게 생겨서 의외로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술 모자를 썼을 때 머리가 길어가지고 수술 모자 바깥으로 머리가 내려와 있고 그 머리카락이 제 목덜미와 귀에 얹어지는 거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집중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수술 전 준비 과정에 또 나름 미리미리한 루틴 중에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수술 중에 가려우면 안 되잖아요. 긁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가려움증 있는 부위가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렇게 제 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핑을 싫어하는 이유가 씻을 때가 마땅치 않고 불편하면 잠이 잘 안 와. 그래서 저는 항상 정결하고 깔끔하고 쾌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 몸을 만드는 게 평소에 하는 루틴입니다. 이거는 수술 전에 이루어지는, 이전부터 평소에 유지하는 저의 루틴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또 루틴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겁니다. 소변을 최대한 자주 봐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더 이상 소변이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본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주 가는 습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이나 커피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물 한 모금 정도 먹고 출근하는 것 외에는 간단 식사와 함께 물을 일부러 많이 먹지 않고요. 출근해서도 일부러 물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먹어야 되는 약을 삼키기 위한 아주 소량의 물 외에는 전혀 물, 음료, 커피를 마시지 않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절대 커피 마시지 않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감사에 찾아주시는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저 먹으라고 커피를 많이 사들고 오시거든요. 또는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과일 주스 많이 사갖고 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하지만 죄송스럽게도 그냥 아침에 못 먹습니다. 그거는 냉장고에 잘 보관해놨다가 비록 좀 많이 묽어지더라도 수술 끝나고 내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절대로 음료나 커피를 마시지 않기를 루틴으로 삼고 있고, 제가 이제 약 한쪽 가슴 하는데 약 3시간, 그리고 반대쪽 가슴 수술하는데 약 2시간 반 걸리는데, 그러면 거의 저는 5시간 반, 어느 날 7시간 가까이를 한 번도 앉지도 화장실을 가지도 물 한 모금을 마시지도 않고 풀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지냈더니 저의 비뇨기과 전문의 친구가 그렇게 하면 저의 방광이 망가진대요. 그러면 제가 큰일이 난다고 해서 그렇게 서너 시간짜리 한쪽을 수술하면 반드시 저의 일회용 수술복을 벗고 다시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다시 새 일회용 수술복을 다시 입고 새 글러브를 끼고 반대쪽 수술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저의 중간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루틴입니다. 오늘 그럼 행동에 대한 루틴을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행동 말고도 좀 심리적으로 좀 하실 수 있는 준비 과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겉으로 티는 나지 않아도 제 마음과 머리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술에 대한 환자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자는 어떤 게 특징이고 뭘 주의하기로 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기로 했고, 이 환자의 목표가 뭐였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인 제 심리 상태는 그렇게 긴장스럽진 않습니다. 이제는 막 어쩌다 처음 한번 해보는 막 굉장히 드문 수술을 하느라 막 며칠 전부터 걱정을 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심리 상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비록 어렵고 고단하고 오래 걸리는 힘든 수술이긴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와서 이제 저에게는 충분한 루틴이 돼서 안정적인 마음인데,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어려가 꽉 차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침착한 마음으로 계속 머리에 되뇌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 마음 상태는 오늘 환자도 반드시 잘 된다. 이 환자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고생해서 하루를 잘 보내면 이 환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하루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 긍정의 힘을 저는 강하게 믿기 때문에 모든 게 잘 해결돼서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을 계속 되뇌이면서 모든 활동과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도 사람이신데 예민하신 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저를 아시는 우리 모든 스태프가
저를 이미 알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은 저 원장 맨날 예민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는 진짜 거의 항상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민하지 않은 아주 풀어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수술을 하루 종일 해내야 되는 하루가 꽉 차 있고, 제가 수술 들어가기에는 봐야 되는 그 많은 환자분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봐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환자가 밀려서 이분들을 또 끝나고 또 봐야 돼요. 이런 하루 꽉 차 있는 제가 예민해야 그 짧은 시간에 모든 환자에게 올바른 판단과 제가 필요한 처치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항상 예민하고 경각심을 갖고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너무 하루 종일 풀로 예민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저도 살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많이들 이해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민하다는 게 화를 낸다고 그렇게 동의시할 수는 없고, 항상 풀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수술 속에서도 그 루틴을 지키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또 나름대로 자잘자잘하게 실천한 루틴들 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냥 말씀드린 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모든 환자를 만지기 전에 습관처럼 알코올로 손을 닦아요. 예를 들면 상담을 하러 온 환자는 오늘 수술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서로 멸균 상태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환자의 몸과 제가. 그래도 상담 환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도 저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닦습니다. 혹시 제 손에서 땀 냄새나 무슨 소독기구를 만져서 그런 냄새가 환자에 전달이 될까봐 그냥 좋은 냄새가 나는 비누로 항상 손을 닦아서 기름기 없이 뽀송뽀송한 상태로 환자와 대면하고 그리고 진찰을 시작하고 상담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포인트 아실 수 있겠지만, 제 옆에 항상 알코올이 있어서 그 알코올을 펌프를 해서 알코올 젤로 손을 닦고 환자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환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냥 제 몸에 늘 배어있는 습관이에요. 누군가를 만지거나 터치하기 전에는 항상 내 손은 깨끗하다, 적어도 내 손에서 뭐 옮겨가는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제 몸에 배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면 불필요한 정도의 순간인데도 늘 알코올을 닦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환자와 터치를 안 하는 진료도 있거든요. 그냥 이 대화를 하거나 뭐 실밥법을 체크하거나 이럴 때도 전혀 터치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알코올 손을 닦을 필요도 없었지만 그냥 저절로 손을 닦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는 제 루틴이죠. 이런 루틴을 지키는 이유는 올바른 습관과 저의 올바른 루틴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루틴을 지키는 당위성을 갖고 있고, 이게 전혀 귀찮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못하게 되면 제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루틴을 항상 만들고 실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좋은 결과를 위함입니다. 원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수술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각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런 마음가짐이나 철학적인 입장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술을 하던 학교에서 발표를 하던 어디 연주를 하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순간 되게 떨리기도 하고 막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살면서 해왔잖아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제일 잘하지,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지 라는 생각이 들면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술도 마찬가지죠. 나를 믿고 이 환자가 찾아왔어.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 수술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수술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굉장히 안정적인 마음으로 수술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루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나 이 수술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나를 믿고 환자가 왔어. 결론은 오늘 이 수술 또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늘 그런 긴장된 하루를 저는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장황하긴 하지만 저희 루틴에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재밌는 루틴은 아니죠. 뭔가 되게 기발하고 기괴하고 뭔가 저 사람만의 막 재치 넘치는 막 재밌는 루틴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진심으로 잘 되게 바라면서 원칙을 지키는 외과 계열의 의사라면 누구나 저처럼 이런 루틴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뻔한 루틴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어떤 수술이 잘 되려면 의사가 물리적으로 자기 몸을 갖고 하는 루틴도
잘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루틴, 정서적인 루틴도 항상 안정적이어야 하고 육체적으로 하는 루틴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이 루틴 외에도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적 루틴도 일정하게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고 변함없이 빈틈없이 항상 반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루틴이 실천이 돼야 성공적인 결과로 수술이 잘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의 루틴이 지금처럼 잘 유지되어 가도록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잘 준비해서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